네, 안녕하세요. 강남 아이원스 안과 백동원 원장입니다. 아무래도 유튜브라든지 GPT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정보를 많이 얻는 게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실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유튜브 봤는데 이랬어요, GPT 연습으로 이랬어요 라는 실제로 많이 들어보셨나요? 정말 많이 듣습니다. 갈수록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는 당연하고 AI 같은 거 있죠. 자기 상태를 이렇게 치면은 뭔가 나오나 봐요. 이런 약을 쓰세요, 이렇게 하세요, 나오나 봐요. 그거를 갖고 오셔서 그대로 해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쳐봤는데 저한테는 이 약이 맞대요, 이 약 처방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요즘 늘어났어요. 그럴 때마다 좀 어떠세요? 당황스럽죠. 증상들만 갖고 이제 처방을 GPT나 이런 것을 해주는 건데, 사실 증상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증상 플러스 환자의 검사, 눈 상태를 갖고 판단을 하고 처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증상에 대해서만 약을 쫙 나열하고 이렇게 하세요 하는데 그걸 갖고 또 맹신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안 해주냐고. 그러면 좀 저도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병원이 너무 많아서 잘못된 정보를 들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으실까요? 네,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세한 검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눈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병원마다 좀 달리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게 정말 틀린 정보를 들었다기보다는 좀 제한된 정보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각 병원마다 말이 다르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제한된 정보, 아니면 내 진료의 가치가, 내 진료 철학,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내가 경험한 범위 안에서 설명을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우리가 시력교정 전문 병원이든 좀 지역적으로는 좀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지역이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그런 데들은 넓은 범위의 정보, 최신 정보, 또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어서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열려 있고 좀 더 시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저희 병원도 그렇고요. 절대 의사 선생님이 말씀드린 게 틀린 정보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제한된 정보가 될 수 있어서 그게 이제 환자분들 선택에 좀 이제 혼란이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도 만약 그런 부분이 의심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 군데를 가셔서 상담을 다양하게 받아보시는 것도 선택을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막이 얇으면은 무조건 렌즈 삽입을 해야 한다던데 맞나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무조건 렌즈 삽입은 아닙니다. 다른 병원에서 렌즈 삽입밖에 안 돼요 이렇게 듣고 오시는데, 자세히 또 검사를 해보면 라섹이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스마일 라섹이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렌즈 삽입이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간혹 병원을 가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무조건 이게 좋다, 무조건 이걸 하세요 하는 병원들이 정말 간혹 있습니다. 이제 환자분 눈에 어떤 수술이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모든 수술이 가능해야 환자분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 방법을 선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어떤 병원은 라섹만 하는 병원도 있고 스마일 라섹이나 렌즈 삽입만 하는 병원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환자분들을 주로 시행하는 수술에 끼워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수술이 가능해야 환자분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을 여러 가지 선택권을 드리면서 선택을 하게 하는 병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상담부터 검사의 설명, 수술 경과까지 이 모든 것이 원장님과 1대1로 이루어지는 병원을 찾아가는 게 환자분들이 더 만족할 결과로 우리가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백내장은 시력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예전에는 백내장이 진행이 되면은 기다려보세요, 버텨보세요, 나중에 이제 더 심해지면 수술합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단순히 백내장 수술의 목적이 밝게 보이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어떤 시력 교정의 개념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노안도 교정이 가능하고 난시도 교정이 가능하고 근시, 원시도 되게 세밀하게 교정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버텨라, 기다려라 이런 말은 잘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백내장 수술 시기를 결정할 때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한 가지 기준점이 딱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인 건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불편할 때, 생활이 불편하거나 보이는 게 불편하거나 안경으로 교정이 안 되거나 시력적으로 불편함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백내장이 진행하면 그럴 때 하는 수술입니다. 불편하면 환자의 나이, 직업, 생활 패턴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제일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증상만으로도 알 수가 있는 건가요? 물론이죠. 내가 불편하면 일단 병원에 와야죠. 백내장의 상태, 부정체 혼탁도, 기타 다른 검사들을 다 해서 환자분이 불편함이 백내장의 진행과 맞다, 그럼 우리는 백내장 수술로 진행을 합니다. 드물게는 환자분들이 증상이 불편함이 많이 없어도 백내장 수술을 빨리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각막 내피세포가 저하가 돼 있다든지 녹내장이나 망막에 어떤 위험 요인들이 동반돼 있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 백내장으로 해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인들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은 증상이 불편하지 않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수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너무 또 늦추다 보면은 수술의 위험도도 증가할 수 있고요, 다른 합병증의 발생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분들은 증상과 상관없이 시기를 적절히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렌즈 삽입을 하면요, 백내장이 빨리 온다던데 맞는 건가요? 렌즈 삽입을 하는 모든 환자가 백내장이 빨리 온다
낫다 이 말은 틀립니다. 다만 렌즈 삽입의 자체가 백내장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 요인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렌즈 삽입 수술 과정에서 수정체와 렌즈가 마찰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염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렌즈의 사이즈 선택이 문제가 돼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은 백내장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은 의사의 숙련도와 크게 연관이 있는데요. 당연히 눈 상태에 대한 정확한 검사를 당연히 해야 되고, 이 검사를 바탕으로 과연 환자분에게 렌즈 삽입이란 수술이 맞는지 판단을 해야 되고, 만약에 렌즈 삽입이 맞다면 어떤 렌즈를 사용할지, 어떤 사이즈의 렌즈를 사야 될지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의사의 경험과 판단으로 이루어지고요.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숙련된 의료진에게 수술을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렌즈 삽입을 잘한다는 거는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는 건가요? 시력 교정 수술이라는 큰 범위를 생각해 보면은 전체 환자가 100이라는 기준에서 보통 이제 레이저 시력 교정을 하는 경우가 한 70%, 8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렌즈 삽입을 하는 범위가 한 10%,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력 교정 전문 병원이 아닌 이상은 렌즈 삽입 수술을 경험할 수 있는 의료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개인 병원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건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선생님을 찾아가고 싶고 좀 전문가를 찾아가고 싶다고 하면은 가능하면 시력 교정 전문 병원을 찾아가는 게 그 렌즈 삽입을 경험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선생님을 만날 확률이 좀 높습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잘하는 의사가 렌즈 삽입도 잘한다. 다른 수술이긴 하지만 엄연히 이제 눈 속에서 장비와 기구, 렌즈를 다루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잘하는 원장님들은 대부분 렌즈 삽입도 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렌즈 삽입에 대한 노하우나 경험이 많은 분들을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렌즈 오래 꼈던 사람들은 시력 교정술 못한다 이런 말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렌즈를 오래 끼는 분들은 렌즈로 인한 합병증 여부가 결국 중요한 거예요. 렌즈로 인한 합병증이 있어도 수술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면 시력 교정에 대한 렌즈 삽입은 가능합니다. 렌즈로 인한 합병증이 많으신 분들은 수술적 방법에 제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각막에 뭐 신생혈관이 자라나고 혼탁이 있고 염증 반응이 많이 있고 하는 분들은 사실 레이저를 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고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렌즈 삽입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렌즈를 장기간 끼웠다고 해서 수술을 못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또 다른 오해가 있는데, 어떤 원장님들은 아직도 뭐 시력 교정 수술을 하거나 뭐 하고 나서 렌즈를 끼면 안 된다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아직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수술 이후에 피부만 잘 회복이 되고 다른 문제만 없다고 하면 좀 시간이 회복된 뒤에는 컨택트 렌즈든,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서클 렌즈, 컬러 렌즈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도 안전한 범위에서는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제한된 정보를 갖고 좀 오해를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드 렌즈랑 소프트 렌즈를 보통 끼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그 두 렌즈 중에 뭐가 더 좋다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 부분이 있을까요? 하드 렌즈와 소프트 렌즈는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어요. 시력이 제대로 소프트 렌즈 교정이 안 되는 분들은 하드 렌즈 하기도 하고, 또 하드 렌즈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또 소프트 렌즈 바꾸기도 하고, 이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내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냐, 내가 어떤 생활에서 필요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만약에 나는 장기간 렌즈를 꼭 끼워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사실 소프트 렌즈보다는 하드 렌즈를 잘 맞추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관리가 좀 어렵다, 그때그때 좀 상황이 다르다고 하면은 차라리 일회용짜리 소프트 렌즈를 착용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더 좋다고 저희가 판단하지 않고 환자분의 눈 상태에 어떤 게 더 맞는지, 그다음에 환자분의 생활 패턴에서 어떤 게 더 맞는지를 갖고 추천을 드리고 권유를 드리는 거지, 우열을 가리기는 사실은 힘듭니다.